여러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사기당하고, 사고 나고, 갑자기 아프고, 운이 없나 보다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그게 그냥 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불행은요, 이게 무슨 우연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우주의 법칙에 따른 결과라는 거예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인과관계에서 시작해서 사회연구원이 된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까지. 쭉 따라오시면 아마 불행이나 성공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 자료가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정확한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사기당해 보셨어요?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으로 고생한 적은요? 보통 우리는 이걸 그냥 재수가 없었다, 운이 나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요, 절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요. 그럼 도대체 진짜 원인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사회는 0.1mm의 오차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세상이, 이 사례가 정말 정교한 기계처럼 아주 정확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진짜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건 당신이 공적인 자리에서 한 행동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 그건 당신이 사회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사기를 당했다? 그건 그동안 쌓아온 당신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내 개인적인 불행이 내가 사회에서 맡은 역할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법칙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바로 공직자라고 하는데요. 이 공직자의 경우를 보면서 이 신기한 우주적인 계산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4단계 한번 보세요. 이거 진짜 좀 무섭지 않아요? 자료에 따르면요, 공직자가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뭔가 부당한 이익을 챙기잖아요. 그러면 자연의 법칙이 사기꾼이라는 일종의 집행관을 보낸대요. 그리고 그 사기꾼이 와서 그 사람이 부당하게 얻은 걸 정말 정확하게 딱 그만큼만 다시 뺏어간다는 겁니다. 와,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회계 정보가 있는 것 같죠? 이 말이 진짜 핵심을 딱 짚어주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사기를 당했다면, 저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은 안 하고 딴짓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운이 나쁜 게 아니라 너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어 라는 일종의 신호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사람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존중을 잃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좋아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보통 어떻게 대처하죠? 뭐 교회나 절에 가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해결해달라고 빌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요, 그런 방식은 완전히 틀렸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되게 간단해요. 이 불행이라는 게 무슨 신이 우리한테 내리는 벌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한테 아무리 빌어봤자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으니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그냥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수동적인 태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자료가 제안하는 진짜 해결책은 뭐냐? 바로 공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닥친 이 어려움이 도대체 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아주 깊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찾아서 내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 그런 치열한 연구 과정을 바로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비교를 한번 보세요. 길이 딱 2갈래로 나뉘죠. 한쪽은 그냥 교회나 절에 가서 제발 해결해 주세요 하고 비는 길. 다른 한쪽은 멘토를 찾아가서 문제의 원인이 뭔지 제대로 공부하고 내 행동을 바꾸는 길. 이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진짜 해결책은 오직 2번째 길밖에 없다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의 원인도 알았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도 알았어요. 그럼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이 자료에서 말하는 진짜 성공은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껏 생각해왔던 성공이랑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주장이 아주 파격적이에요. 뭐냐면 돈, 재산, 땅, 우리가 보통 성공했다고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게 사실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걸 못 보게 만드는 일종의 방해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기 한번 비교해 볼까요? 거짓된 성공은 돈, 소유물, 땅,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죠. 하지만 진짜 성공은요? 주변 동료들한테 존중받고, 사회 전체로부터 존경받고, 내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귀 기울여주는 것,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반전이 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법은 절대 없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존중받는 진짜 성공을 먼저 이루잖아요. 그럼 돈이나 경제적인 안정은 그냥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림자처럼요. 하지만 그 반대는 안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로 진짜 존경을 살 수는 없으니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 모든 원리를 종합해서 이 자료가 우리에게, 특히 공직자들에게 제안하는 궁극적인 역할은 과연 뭘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사회연구원입니다. 이 자료는 이제 공무원이라는 이름 대신 사회연구원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해요. 이게 그냥 이름만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내 존재의 목적 자체를 완전히 바꾸라는 정말 혁신적인 생각인 거죠. 사회연구원이 하는 일은 아주 명확해요.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사회를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쓰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홍익인간의 정신, 바로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살면 내 인생길도 저절로 어려움 없이 순탄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건 나한테 달린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가 좋은 환경이 올지 나쁜 환경이 올지를 결정한다. 누구도 당신을 벌하지 않는다. 이 말처럼요. 불행은 누가 나한테 던지는 돌멩이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생기는 그림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책임도, 그리고 그걸 풀 열쇠도 결국 내 손에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이 사회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연구의 장이라면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하루하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